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간은 많이 설명 못 드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안정 맞춤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 계획을 받으셨기 때문에 많은 분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 맞춤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말을 보니까 하루를 잘 논 아이는 짜증을 모르고 10년을 잘 논 아이는 마음이 튼튼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안정맞춤 교육과정이 사실은 예전에는 놀이 중심으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인데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21년부터 바뀌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안정맞춤 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 교육과정 하면 실제적으로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유치원의 누리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과정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안정이 뭐고 성장이 뭐냐 이런 오해가 있어서 좀 그 부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 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의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성장에 대한 부분도 인지적인 성장 그리고 관계적 성장이 중요한 교육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중에서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안성맞춤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는 이런 방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 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둥그럼 잡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방향성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차근차근 온전하게 이게 예전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놀이 중심 교육으로 재미있게 시험 숙제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안성맞춤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는 숙제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셨거든요.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요 4가지 타이틀로 안성맞춤 교육과정이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과 방법인데요.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안정과 성장이니까 안정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정. 그래서 1년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교실 환경 분위기를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육 활동,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돕는 다양한 교육 활동, 그리고 성장에서는 인지적인 성장과 관계적 성장입니다. 인지적 성장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기초규모 학습이니까 수학 교육이라던가 한글 교육이라던가 또는 통합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부분이고요. 관계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중간 놀이도 못하고 있고 아이끼리 협력 학습 같은 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친구 간의 관계성이라든가 그리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관계적인 성장을 돕자라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요, 이렇게 2가지가 핵심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적인 감각 활동.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감각기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교육 방법이 있을 수 있고, 2번째는 협력적 놀이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는 이런 거예요. 놀이로 하는 것이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놀이를 통한 학습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호기심도 자극하고 또 수업에 대한 재미라던가 활기찬 수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학습,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 과정은 사실은 2016년도에 처음에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20년도 말부터 좀 재고정했고 21년도에 바뀐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 과정이 중심이다. 놀이 교육 과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까 네 가지 설명했던 것 온전하게 재미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친절하게 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2월 말에 1학년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자료, 학부모 안내 자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어 싫어요, 수학 싫어요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재미있다라는 말도 많이 한다 그러고 또 학생들의 성장에 맞춰서 교육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릴 줄도 알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편안하게 학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접근했다고 하는데 사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 개정교육 과정은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반영해서 1, 2학년 학생들을 지원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차후에 이제 교사교육과정을 설명드리시면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이해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빨리 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촌초등학교 교사 허예나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교사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과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하기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 장학 자료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각 학교에 학년별 2권씩 총 12권이 배송되었을 텐데요. 오늘 연수는 지난 1월 20일에 있었던 교사 교육과정 1부, 교사 교육과정의 이해 부분에 이어서 2부, 교사 교육과정을 실제 1학년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교사 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후에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하며 고민되실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보내드리는 PDF 파일과 PPT 파일을 보시면서 함께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은 지금 채팅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PDF 파일과 PPT 파일을 다운받기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교사 교육과정을 검색하시거나 초등교육과 부서 업무방 312번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 지원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도 채팅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부 교사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연수 이후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 도대체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또 학년 학급 교육과정과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학생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실천가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과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학년 또는 교과 선생님들과 우리 지역, 학교, 학년 학생들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교사 개개인의 경험, 또 교육 철학, 삶과 각 학생들의 특성, 요구를 반영하는 자율성을 발휘해서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사 교육과정은 교사가 교육 철학을 담아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과정은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고 또 학급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 2부, 교사 교육과정을 실제 1학년 편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실 서울 도남초등학교 노선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교사 교육과정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서울 도남초등학교 교사 노선미입니다. 새학년도 교육과정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교사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에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1학년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 운영하실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입학식 준비에 교실 정리도 하셔야 하고 학급의 환경 미화도 하셔야겠죠? 하지만 1년간 우리 학생들과 어떤 교육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나갈지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연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오늘의 연수가 2022년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1학년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2부에는 모두 6개의 장이 있는데요.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이 처음 만나서 교사교육과정을 세워가는 과정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맞추어 1학년 교사교육과정의 실제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1학년 교육과정 만들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학년 교육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달점, 즉 학년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단계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의 교육 철학 세우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침은 무엇일까? 나는 나를 만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길 바라고 있을까?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등 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이 교육 철학일 텐데요. 이렇게 스스로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1단계 국가지역교육과정과 우리 학년교육과정과 연결짓는 단계, 2단계는 학교 교육 철학 및 학교 교육 목표와 우리 학년교육과정과 연결지어보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는 학년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학년 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거나 진단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겠죠? 4단계는 우리 학년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교육 철학에 대해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우리 학년의 공통의 가치와 지향점을 찾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우리 학년의 교육과정 전반을 아울 수 있는 학년 교육 목표를 세워보는 과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5단계는 학년 교육 목표가 1년의 교육과정 방향을 정하는 것인 만큼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학년 교육 목표 세워볼까요? 하면 갑자기 막연하실 거예요. 학년 교육 목표를 함께 세우실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적응해야 되잖아요. 움직임도 많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죠. 이런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우리가 꿈꾸는 우리 학년 학생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1학년 교육과정의 핵심 질문,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봄으로써 학년 교육 목표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들을 가치카드에서 선택하고 그 이유를 나눔으로써 우리 학년의 중요한 가치를 기준으로 학년 교육 목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년에서는 초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연계한 1학년 교원학습 공동체 연구주제 정하기, 꿈잼 네트워크인 꿈잼 교실 주제 정하기, 학년 특색 교육 활동 주제 정하기 등 우리 학년에서 운영해보고 싶은 교육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좋은 학년 교육 목표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년에서는 부침종을 이용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적은 다음 의견을 선별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학년 교육 목표를 정하셨어요.
학년 교육 목표 정하기가 학생 모든 활동처럼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연수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더욱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1학년 교육 목표를 선정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철학을 세우고 공유하여 학년 교육 과정을 위한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학년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년의 특색 교육 활동으로 구체화하는 과정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철학, 학교 교육 목표, 학교의 중점 특색 교육 활동, 1학년 교육 과정과의 연계성, 학년 학생들의 특성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학년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동학년 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운영하시고 싶으실 거고, 독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은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운영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또 교육청 예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학년 특색 교육 활동으로 운영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모아 우리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연꽃 토론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연꽃 토론판 중앙에 함께 정한 학년 교육 목표를 쓰고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 학년에서 노력할 부분을 써봅니다. 이렇게 학년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하고 채워가다 보면 학년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찾아가실 수 있고요. 제가 들었던 한 사례는 색종이에 학년 교육 목표에 맞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동학년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적은 후에 종일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셨다고 해요. 그러고는 가장 멀리 날아간 종이 비행기 속의 내용을 학년 특색 교육 활동으로 정하셨다는 재미있고 인상 깊은 사례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동학년 선생님들과 앞서 말씀드린 과정대로 학년 교육 목표를 정하고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정하셨다면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시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와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시수 확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학년 교과에서 즐거운 생활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는 증배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감축하여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외의 교과는 교과분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중점 교육 활동, 학년 중점 교육 활동과 관련된 교과 시수를 증배하고 다른 교과 시수를 감축하여 중점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한 시수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감축하는 교과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저희 학년에서는 그림책 함께 읽기와 관련된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좀 구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 시수를 증배하기로 하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총 시수는 학년 군별로 제시되기 때문에 2022학년도 1학년 교육과정 편성은 우리 1학년들이 2023학년도 2학년이 되었을 때 2022년, 2023년 시수를 합하여 기준 시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시수 편성 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수업 일수가 정해지면 학년군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총 수업 시수를 결정하고 1학기, 2학기 수업 일수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수업 시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정해진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입학식, 현장 체험학습, 방학식 등 학교 행사별 시간 배당을 참고하고 안전한 생활 시간을 포함한 51시간의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를 확인하고 자율활동에서 우리 학년의 특색 교육활동을 운영할 시수를 배정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학년 특색 교육활동 시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교과를 재구성하여 시수를 확보하면 됩니다. 자, 학년 교육 목표와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시수까지 확보하셨다면 그 다음은 그 틀 안에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으로 실현하고 평가하여 다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일. 바로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1학년 선생님들께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는 말 그대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각각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 교육과정이 수업과 평가에 녹여져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을 말하는데요. 과정을 안내해드리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면밀히 살핀 후 재구조화하고 성취 기준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재구성하여 설계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계한 학습 계획에 따라 학생 중심 수업의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고요. 그와 동시에 설계한 평가 계획에 따라 과정 중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결과에 따라 완료 계획을 세우고 학생에게 피드백하여 다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1학년 교사교육과정 책자에 1, 2학년군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실어드렸습니다. 1, 2학년 수학과 성취 기준에서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와 4자리 이하의 수 범위에서 수의 계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해서 하나의 성취 기준,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여 수를 세고 읽고 쓰며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로 재구조화했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은 통합하거나 재조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구조화한 성취 기준에 따라 7차시로 수업을 설계했고요. 주요 학습활동 과정 중 평가할 수 있는 과정 중심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우리 학년의 교육 목표와 학년 특색 교육활동에 부합하는 협력적 놀이학습, 몸으로 익히는 수놀이를 적용한 학생 중심 수업으로 수업할 계획입니다. 수업 방법이 협력적 놀이학습이기 때문에 수놀이 과정 중 수의 순서를 아는지,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세고 읽고 쓰는지를 평가하여 무엇을 어떻게 더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학습을 강화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의 예시를 들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더 부담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학년에서 단 한 단원만이라도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재구성하여 운영할 학습 내용과 수업 방법을 정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도 반영하셔서 운영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은 크게 보면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을 학년 단위 또는 학급 단위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작은 범위로 좁혀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실제 수업과 평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구성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유지하거나 통합하거나 재조정하여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시는 학습 시기나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 학습 내용을 더하거나 줄이는 방법,
또는 다른 내용으로 대신하여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다 교과의 성취 기준을 융합하여 운영하는 교과 내, 교과와 비교과 간 또는 비교과 간의 주제 중심 재구성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1학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봄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인성교육을 위한 놀이연계 수업, 한글 책임 교육을 위한 독서 수업으로 다교과의 성취 기준을 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별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으로 다교과의 성취 기준을 융합해서 재구성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요. 이 연수에 참여하시는 우리 1학년 선생님들은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년 교육 목표 세우기, 학년 특색 교육 활동 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수업 시수 편성, 운영하는 방법과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실현하는 과정까지 연수를 해서 벌써 2022학년도 한 해살이 다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연수 주제가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 교육과정인 만큼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께서 함께 만들어간 한 해살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한 성장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과정 돌아보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난 뒤 크게 우리 학급, 우리 학년, 우리 학교 단위 교육과정 돌아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철학, 학생의 특성 및 요구 분석,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중심 평가, 학급 특색 교육활동 돌아보기 등 우리 학급 교육과정 돌아보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급 교육과정 돌아보기는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운영을 위한 소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의 교육 목표와 특색 사업이 잘 반영되었는지, 학년 운영 및 과정 중심 평가는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며 우리 학년 교육과정 돌아보기는 어떨까요? 동학년 선생님들과의 한 해살이 돌아보기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이시잖아요. 학교 교육과정의 주체로서 학교 자치문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 성과 등 학교 교육과정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밀접한 학교 평가는 학기 초 계획에서 시작해서 학기 말 평가 및 개선 방안의 마련과 다음 학년도 환류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살이 돌아보기까지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1년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니 2022년을 함께할 우리 동학년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교사교육과정 2022년 우리 1학년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알차게 운영하시고 보람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이크를 허예나 선생님께 다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교사 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이 연수가 1학년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오늘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과 교사 교육과정을 실천하실 때 고민이 되실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분의 선생님을 더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다림초등학교 교사 고미선입니다. 올해 1학년을 맡으신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고미선 선생님. 앞선 강의에서 교사 교육 과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 교육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의미 있고 필요한 작업이지만 사실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에는 할 일도 너무 많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갑자기 철학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나눔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선생님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만나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갑자기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준비된 질문들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동학년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시기 전에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의 철학 세우기를 위한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와 수업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는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자신의 교육 철학을 돌아본 후에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과 가르침은 무엇인가?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긴장된 분위기도 조금은 풀리고 1년 동안 나아가야 할 우리 학년의 방향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동학년 선생님들과 학년 교육 과정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새 학기가 정말 기대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철학을 나누고 나면 학년 목표를 세운 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학년 특색 교육 활동 세우기인데요. 학년 철학과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함께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소개해 주신 연꽃 토론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9 곱하기 9 연꽃 토론판을 준비합니다. 토론판 중앙에는 동학년 회의에서 결정한 1학년 교육 목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올해 우리 1학년에서 특별히 노력하고 싶은 부분을 목표 주변에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중앙에는 나를 키우고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자 라는 1학년 교육 목표를 씁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지도, 독서교육, 진로교육과 같은 소주제들을 목표 주위에 적습니다. 그 소주제들을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8칸 가운데에 적고요. 소주제에 따른 각자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소주제 주변에 기록하다 보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예나 선생님께서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세우시는데 또 이외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동학년은 각자 여러 장의 붙임 쪽지를 이렇게 막 의견을 적었었거든요. 그리고 칠판에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 놀이를 통한 한글 교육과 그림책 읽기, 자기 조절 능력 기르기를 위한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나온 의견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고 올해 우리 1학년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또 공감하는 의견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원학습 공동체와 꿈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원학습 공동체나 꿈잼 네트워크 주제를 정하는 것도 참 고민인데요. 학년 특색 교육 활동과 연결하면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주어지는 예산을 활용해 활동비나 자료비로 풍족하게 한 학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할 때 꿈잼 네트워크 공모에 참여하고 또 교원 학습 공동체 예산을 활용하면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학년 특색 교육 활동 사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저희 동학년에서는 그림책과 한글 교육을 연계해서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원학습 공동체도 같은 주제로 신청해서 예산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1학년 국어 성취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으며 다양한 말놀이를 경험하고 재미있게 한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학년 특색 교육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선 한글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그림책을 학년 예산과 교원학습 공동체 예산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시중에 찾아보니 한글 자모음자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책들이 있었는데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책을 살펴보면서 학년에 적합한 책을 골랐습니다. 함께 협의하니 놓쳤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풍성한 수업 아이디어가 쏟아져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할 때 그림책을 따라 읽고 또 그림 속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 단어를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놀이하듯이 배우니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이 모든 과정을 혼자가 아닌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든든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교원학습 공동체와 꿈잼 네트워크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알찬 2022학년도가 되시길 응원해 봅니다. 네, 고미선 선생님 좋은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장학 자료를 살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중간에 눈길을 확 사로잡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2부 시작할 때 나오는 만화 혹시 살펴보셨나요? 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만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내용이 재밌고 현장의 이야기랑 참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만화의 내용처럼 수업을 준비하다 보면 종종 과목별로 겹치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셨을 텐데요. 이것들을 잘 엮어내면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계되는 통합적이고 재미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앞에서 선생님께서 재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줄이고 또 교사에게는 수업량과 평가의 부담에서 조금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교육과정 재구성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계세요. 단원 순서나 전개 순서를 바꾸는 것, 학습 내용을 더하거나 줄이는 방법, 또는 다른 내용으로 대신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를 통합하여 지도하는 것도 재구성의 유형입니다. 고미선 선생님께서는 1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를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가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줄여서 교수평 일체화라고도 하죠. 교육과정 재구성의 첫 번째 단계로 먼저 교육과정 성취를 보고 유지할지 또는 통합할지 또는 재조정할지의 여부를 함께 협의해 나가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교재 72쪽부터 75쪽까지 1학년의 모든 성취 기준을 보기 편하게 모아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유용하시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로 교재 88쪽에 있는 안전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재구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와 창체를 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모든 교과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년 및 학급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수업 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삶 속에서 안전이라는 주제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활동들을 구성하였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학교 주변의 특징을 알고 주의할 점 살펴보기. 교실에 있는 물건의 모양을 살펴보고 위험한 물건에 주의 표시하기. 교실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정하기.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안전행동 연습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엮으니 일관성 있고 연결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각 차시마다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관점을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기를 수업할 때에는 학교의 여러 시설을 살펴보고 위치와 쓰임,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학생이 배움에 미도달했을 경우 어떻게 피드백을 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 반마다 정말 다양한 수업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모든 과목이나 차시를 재구성하고 과정중심 평가로 계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두 개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수를 마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셨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교육과정 하니까 학급교육과정처럼 문서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궁금해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교사교육과정은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학급 단위로 단절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년 교육과정과 함께 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문서화되어 책자로 나오는 형태도 아닙니다.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학년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신 협의록 또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수업을 계획해 놓으신 메모, 수업 기록, 활동사진과 영상과 같은 결과물 등이 모두 교사 교육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1년 동안 운영하시고 모아놓으시면 훌륭한 자료가 되어 다음 학년도 1학년 선생님들께 그리고 올해 우리 아이들이 진급할 2학년 선생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학급 경영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2부 교사교육과정의 실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 1부 연수와 같이 서울 초등교육 모두 담아 TV에 탑재될 예정이니 신학년 준비 기간 또 그 이후 시간에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2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